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에서 영어 모의고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이경희라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28일에 이제 24학년도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또 그 결과에 기뻐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직 수능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실망했거나 좀 실력이 어떡하나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시간이 있으니 내가 부족한 부분 잘 파악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자라고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그래서 공부해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응원을 하고요. 이번 모의고사 이제 특징을 대략적으로 조금 보면, 간략하게 보자면 과학적인 지문은 거의 많이 없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생물학적인 거라든지 뭐 의학적인 거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3학년 지문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 정도가 조금 나오고 건축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과적인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적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뭐 언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이라든지 그런 뭐 심리나 이런 인문학적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물론 평가원의 그런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수능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한 내용들은 그랬다라는 거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3월 모의고사 정도랑 좀 비슷한 느낌, 그거보다 약간 조금 나은 느낌,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한 문제 정도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39번입니다. 그래서 39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번 지문 이 번호 위에 78.4%라는 게 써있죠. 이 숫자가 바로 오답률 숫자예요. 그래서 오답률 1위였던 문제였어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어려웠던 고난이도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주제는 아트입니다. 예술, 미술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여러분들이 뭐 국어 같은 거 공부하면서도 비문학이나 이런 지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통합사회부터 비롯해서 통합과학에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 그런 과목들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역의 비문학을 조금 이제 영어로 써 있으면서 양은 조금 줄어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비문학, 영어 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39번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죠. 이 주어진 문장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장이 지문 중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흐름이 매끄럽게 될 것인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당연하긴 하겠지만 주어진 문장,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문장 삽입이든 뭐 순서 배열이든 빈칸 추론이든 반드시 단서는 지문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단서는 지문에, 여러분은 탐정이 된 마음으로, 명탐정 코난이 된 기분으로 그 단서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단서를 잘 엉뚱한 거 찾지 않고 제대로 된 단서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구나라는, 그러면 이렇다면 이 자리밖에 안 되겠네라고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목표겠죠. 수능 전까지. 그래서 시간만 충분하다면 여러분들 다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쫓기고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잘 읽을 수 있었던 지문도 안 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또한 대비하는 거, 그것도 시험 대비입니다. 그것도 이제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그런 시험 공부 준비 중에 하나예요. 시간에 쫓겼을 때 긴장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바짝 차려서 정신줄 놓지 않고 지문의 논리를 파악하는 거. 그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지문, 박스 안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This stands in contrast to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단서가 나온 거예요. this라는 게 정말 큰 단서입니다. 이 this 단서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this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것이 stand,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뭔 얘기를 하는지 보자. this라는 거는 갑자기 맨 문장 앞에 this,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라는 거는 그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겠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받을 때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이것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 문장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ands in contrast to 하면은 뭐뭐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in contrast to 하면 뭐와 대조되냐. 이 this라는 I는 뭐하고 대조되냐면 earlier figurative art하고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 초기에, 더 초기에 figurative art다라는 건데 이게 뭔지 만약에 안 와닿는다, 모른다, 모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대조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거야. 초기에 figurative art하고 대조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comma which had been focused on 하면은 이 초기 figurative art에 대한, earlier figurative art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런데 이 미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gurative art는 구상화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그냥 이 figurative art라는 게 뭐지? 설명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면 돼요. 여기에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figurative 하면은 구상의, 조형, 뭔가 형태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조형의 이런 뜻이고 이거의 figurative의 반대말이 뭐냐면 구상화와 반대말은 추상화죠. 그림이 추상적인 그림 알죠? 그 이게 도대체 그림 보면 뭘 그린 건가 하는 그런 게 추상화고 구상화라는 건 뭔가 형체가 확실하게 있어. 이거는 뭘 그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추상화라는 거, 그래서 figurative라는 형용사의 반대말은 abstract입니다. 이게 형용사로 추상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되는, 추상적인 거에 대비되는 이 구상화라는 거다. 이렇게 되고 이 미술은 구상화라는 거는 had been as focused on, 그래서 focused on, 초점을 맞추다, 중시하다라는 뜻이죠. 중시해왔다. 그런데 여기 as가 있어요. 그러면서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s and the space he or she was painting as, 여기 as가 여기 나오는 거지. as니까 원급, 뭐뭐만큼 뭐뭐한다. 뭐만큼 뭐도 focus on 했다라는 얘기예요. represent라는 단어는 표현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예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런 예술의 장르는 다 어떤 거죠? 인간의 감정 아니면은 어떤 생각 이런 걸 표현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할 때도 represent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표현하다. 다른 뜻도 있지만 일단 미술이나 이런 데서는 표현하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present. 이것도 비슷하게 씁니다. present라는 단어도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하다, 표현하다, 제시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하다는 의미, 나타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present, represent 이거는 비슷한 의미로 쓰인 단어라는 거 여기서 좀 보시고요. 그래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뭘 표현하냐면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라고 해서 knew라는 단어를 강조해놨어요. 그죠? 강조해놨으면 우리는 강조해서 봐야 되는 거야,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거죠. knew 하면 알고 있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알고 있는 사실, 그거를 어떤 그림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인 거다. 그쵸? earlier figurative art가 this하고는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지. this는 그럼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artist가 what the artist knew,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about the object. 그 object는 여기서 그림에 나온 대상 아니면 물체, 사물 이런 거죠. 대상 내지는 사물입니다. 그 그림에 표현된 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 작가가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the space, 그 장소도 마찬가지죠. 그 공간도에 대해서도 표현했다. 아티스트가 알고 있는 사실. He or she was painting.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거. 작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뭐만큼이나 how they looked. 그 오브젝트 있지. 그림에서 표현하는 대상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도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또 그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 그게 earlier figurative art네. 이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this는 도대체 이 earlier figurative art랑 대조되는 어떤 그림인 건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almost all the figurative paintings we are familiar now are in perspective. 첫 번째 문장인데요. 여기서 now까지 끊어줘야겠네요. 그래서 거의 모든 figurative art painting이에요. figurative painting. 그럼 earlier figurative painting하고 다른, 이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figurative painting, 우리가 지금 현재 익숙한, familiar with now. 그래서 이제 관계되면서 생략된 형태면서 이 페인팅 꾸며주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익숙한, 흔히 알고 있는 이 구상화라는 대부분은 in perspective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erspective가 단어를 의미를 주어져 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perspective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관점이라고 알 거예요. 그 관점이라는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게 원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근법이 들어가 있다. figurative painting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they present, 즉 이 figurative painting은 이렇게 되겠지. 이 대명사가 뭘 받는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악하면서 독해를 해나가야 돼요. 이 figurative 그림은 이런 거죠. 구상화라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묘사하는 거예요.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foreshortened도 의미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축소된 이런 거야. 원래 그 life size, 실제 크기가 아닌 그 캔버스 안에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줄여져야겠죠. 크기가.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 형태의 figures and objects 나오네요. 여기서 figure라는 단어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figure라는 단어 뜻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뜻으로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하면은 여기서 object는 사물, 대상인 거고 figure는 거기에 드는 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물.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로 보면 되고 명사로 figure가 어떤 인물이다, 거물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figure이라고 하거든요. 인물의 뜻이 있고 또 다른 figure는 여기 figurative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형체, 형상,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상의 그런 뜻도 있고, 피규어가 도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쓰자면, 그래서 도형, 뭐 오각형 이런 거 할 때 피규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피규어가 뭐 도표라는 뜻도 있고요. 인물 뜻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라는 뜻도 있죠. 숫자 내지 수치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 이런 뜻, 조각상 같은 그런 형상 그런 뜻 이렇게 뜻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figure가 동사의 뜻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figures and objects. 그래서 그 형태, 형상에서 figurative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형태적인 조형, 형태가 있는 조형의 구상의 이런 뜻이거든요. That diminish. 이 figure나 object는 diminish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A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focal point, 초점이 되는 중심점으로부터 move away. 점점 멀어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perspective, 원근법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A painting in perspective, 이게 이제 원근법이 들어간 그림. 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figurative painting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직 earlier figurative painting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이 figurative painting 같은 경우 포함한 그런 원근법이 들어간 그림은 represent 뭘 표현하냐면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또 강조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세상을 보는 사람이죠.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특정 위치에서 특정 지점에서 위치에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perspective가 들어간 원근법이 들어간 그림이다. 여기까지 일단 흐름이 무리가 없죠. 첫 번째 문장도 원근법 이야기, 두 번째 문장도 원근법이 들어간 그림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These pictures, 이러한 그림들, 여기도 these가 있어요. 일단 주의를 해줘야 되고, these pictures, 이러한 그림들은 are beautiful in their own right. In their own right는 그 자체로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멋있어요. But, 하지만 이 그림들, 이 그림들은 do not represent.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Scenes as we might see them. 우리가 보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f we are looking at them.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면 그 장면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온 문장, 바로 앞에 문장 봐봐. We see them as we are looking at them이 how the world looked seeing from 이 부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 그림은.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은 그 다음 문장에 2번 뒤에 문장에 이 그림들은 그거를 do not represent라고 되어 있잖아. 안 보여줘. 그러면 두 문장은 어때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서로. 흐름이 또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단절된 부분이 바로 정답이 들어갈 자리인 거죠.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these picture, 그러니까 단서는 또 이거예요. these picture.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these picture가 뭘 뜻하는지 잘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앞에는 원근법.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멀리 있는 거는 작게. 이게 원근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그림들, these picture도 원근법이라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근법이 어느 정도 무시된 거다. 그게 뭐였죠? 주어진 지문 중에 earlier figurative art였던 거지.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화, 초기 구상화가 서로 대비된 거였던 거죠. 초기 구상화는 원근법이라는 게 좀 무시된 경우가 많았다. 원근법, 에세이니까 원근법 아예 없앤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표현이 됐지만 그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일반적인 구상화라는 거는 원근법이 보여지는 대로 표현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되니까 내용이 이게 반대의 의미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라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they are also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they는 또 누구겠어요? 얘죠. 그지? 이 earlier figurative art. These pictures. 원근법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을 말하는 거겠죠. also. 또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대로 우리 세상을 표현한 게 아니고 또한 less informative 하다. 정보도 덜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그래서 뭐에 대한 정보냐면 as to. 뭐에 대한 정보냐? layout of the space. 그 공간의 layout, 배치라고 보면 돼요. 배치도가 어떻다 이런 거 할 때 공간의 배치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 They represent, of the space they represent. 이 그림이 표현하는 이 공간의 배치도 안 준다. 원근법이 없으니까 그 어떤 공간적인 내용을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인 거죠. The fact that perspective and information about spatial layout go together reveals something important about seeing.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the fact
이 I가 주어가 되는 거고 reveals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어떤 사실은 reveal, 드러내다, 뭘 알려주는 거죠. 뭘 드러내냐면 something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다면 그 사실이 뭐냐? That perspective, 원근법과 information about spatial layout, 그 원근법이랑 spatial 하면 이 공간, space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입니다. C가 T로 바뀌어요. 그래서 spatial 하면 spatial하고 좀 다르죠. 공간의 배치라는 게 대한 정보랑 원근법이 함께 가는 거지. 그 원근법을 통해서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go together 함께 간다는 거니까 이 사실은 something, 중요한 점을 드러내준다, 밝혀준다. 뭘 밝혀주냐? About seeing,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밝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not only do we see 이렇게 되면 not only 구문으로 되면서 not only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뭐만뿐만 아니라 할 때 도치가 되죠. 그래서 do we see 이렇게 도치된 거고요. 그러면 not only 나왔으면 항상 본능적으로 이제는 버덜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버덜서 여기 있네. 떨어져 있지만 약간. but we also but이 없을 수도 있고 also가 없을 수도 있어요. not only가 오고 but 이렇게만 올 수도 있고 also만 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not only but also의 변형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쓰여요. not only but also. not only는 그대로 쓰이지만 but also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이 원근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through 뭘 통해서 보냐면 egocentric frame이에요. 그러면 egocentric이니까 ego라면 자아, 나 자신이죠. 나 중심적인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인 프레임, 틀을 통해서 자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당연한 거겠죠.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만 내가 눈을 뜨고 봐야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본다는 거는 그런 것이다. 또한 또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but also we see it, 세상을, it은 여기서 세상이겠죠. the world가 될 것이고요. in a way, 또 내 중심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만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냐면 that allows us, 그 방식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extract information, extract, 쭉 뽑아내는 거, 추출하다의 뜻이 있죠. 뽑아내다, 추출하다.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서 얻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 방식이.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뭐에 대한 정보냐? About distances to and sizes of 정보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오브젝트와 관련, 우리가 어떤 물체를 눈을 뜨고 본다 하면 그 물체의 distance to, 그 물체와 나 중심이니까 일단은 egocentric 하니까 나와 그 물체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And sizes of. 그리고 그 물체가 크기는 얼마만한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relative to us,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relative라는 단어도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relative가 명사, 형용사 있습니다. 여기서 relative가 명사로 쓰일 때는 친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로 우리에게 상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인. 그래서 형용사로 우리하고 상대적으로 얼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랑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기가 어떤지 이런 걸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보는 거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리고 relative to one another. 그리고 사물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그 서로 상호 관계가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져 더 멀고 더 가깝고라든지 그 두 개는 서로 어떻고 이런 거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나온 non-figurative art 같은 경우에는 earlier figurative art죠. 초기 구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그 자체도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런 정보가 조금은 덜 들어가 있고 그림을 그린 작가의 어떤 주관적으로 아는 사실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figurative art는 이런 원근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예술과 관련된 건데 원근법 그리고 이제 세상을 see, 보는 것, look, 보이는 것 이런 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예술과 결부되어서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시간이 많았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에 쫓기면은 그런 단서들이 잘 안 보이거나 내용이
조금 금방 탁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시간에 쫓길 때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당황하지 않고 파악하는 연습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할 시간이 되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논리 파악하는 그런 내용 훈련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